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예,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예, 아시아투데이 용쟁호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대선 후보를 지금 한 분씩 모시고 있는데요. 예, 오늘 누구보다도 귀한 귀빈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실 분입니다. 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선 후보 조원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아주 반가운 얼굴이 나와서 지금 저분이 나왔네 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 공화당 또는 조원진 당대표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실은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당이자 또 대선 후보이기도 한데요. 예, 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옷깃을 좀 염두에 무시고 건강에 특히 주의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와의 그 대선 후보 대담 여러분들에게 보다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어떤 후보인지 그동안에 잘 몰라하셨던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방송 시작 전부터 100여 분 이상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조 후보님, 이 지지자들,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년간 네. 하루도 쉬지 않고 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하신 45만 당원뿐만이 아니고 네. 자유파 국민들한테 저렇게 처절하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다 라는 노선을 가지고 뭐 저희들이 참 고통스럽게 싸웠죠. 음해도 많이 받고 또 문재인 정권의 탄압도 많이 받고. 네. 저도 뭐 지금 검찰 기소가 한 5건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까? 네, 진행 중인데 그게 예. 뭐 다른 뭐 부정부패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제가 집회 문제. 예. 현 정권과 싸우려고 지금 발언 문제. 행동에. 지난번에 이제 예. 현송월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화 되면 안 된다. 결국 거짓평화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김정은 사진 화형식, 네. 인공기 화형식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송월이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고발 누가 했느냐? 네. 옛날에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라고 있죠. 이정희 씨. 그분 바깥분 부근 되시는 분이 로펌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고발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 아무튼 대법원까지 이거는 우리가 기자회견 한 건데 왜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냐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뭐 지금 이 판에서 뭐 대법원 가서 그 벌금 100만 원 때문에 저희들이 그 끝까지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에 대한 특히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기각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벌금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선거 공보에 보면 100만 원 이제 벌금 나옵니다. 예. 그거 아무튼 좌파다라고 싸우다가 나온 벌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아주 우리 조원진 후보님 그 열성, 아주 이 진성 지지자분들이 정말 참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크리스타나 님이, 글쎄요, 미국에 계신가요? US 달러로 또 이렇게 정성을 표시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조원진 후보의 진심 어린 팬이 되실 텐데요.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은, 우리 조원진 후보 또 우리 공화당의 꾸준한 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저것 빼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정당은 네. 정권 획득을 위해서 네. 대통령 후보를 내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는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을 만들겠다는 확고부도한 신념이 없으면은 네. 힘듭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제목이 용쟁호투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은 없어지고 미꾸라지들만 노는 지금 정치판이 됐다. 예. 그래서 과연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야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예.
또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문재인 5년 동안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네. 정권 교체를 하라는 그 국민의 명령을 받자. 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 힘의 도덕성, 또 부패 정당의 이미지, 네. 웰빈 정당, 또 악법이나 악습을 통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체제 침탈, 자유시장 경제 침탈, 역사 바꾸기 이렇게 했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야당. 이러한 야당을 가지고는 이제 붉은 세력들, 공산사회주의자들의 재집권을 막기가 힘든 거 아니냐.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5년간 하루도 쉼 없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고, 네. 문재인 정권 지지율 80% 했을 때 저는 문재인은 독재 정권이다.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정치학을 했지만은, 네. 뭐, 권력 다 장악하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재정 돈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장기 집권 업무까지 가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회를 일당 독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독재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때부터 뭐 문재인 정권한테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정당으로서의 대통령 후보를 내는 건 당연하다. 네. 그리고 지금의 정치판에서 과연 이 5년의 이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네. 실질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또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정치혁명. 정치혁명이라는 게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그다음에 깨끗한 정권. 네. 이러한 정치혁명의 주체로서 국민의힘이 갈 수 있는가? 네. 또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들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 네. 문재인 정권의 이제 더 문재인 정권보다 더 악질적인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은 네. 뭐 이재명의 아킬레스가 뭐겠습니까? 도덕성 아닙니까? 지금 조폭 연루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또 뭐 스캔들 또 나오고 이번에 대장동 의혹도 나오고 이런 도덕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게 문재인이면은 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문재인하고 붙으면 100% 이긴다. 아하.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네. 아니 도덕은 없어지고 이 개판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누가 더 요즘 제 표현을 좀 가합니다만은 뭐 여당도 누가 더 나쁜 놈을 뽑는가? 누가 더 야당도 국민의힘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서로 뭐 약점이 없는 게 아니고 서로 약점이 있는데 누가 더 약점이 많은가? 예. 이 싸움이 되니까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정책의 불합리 때문에 폭압적인 일당 독재 때문에 뭐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지금 이제 삶을 희망을 잃은 상황인데 네. 야 우리 우파라도 좀 정당하고 깨끗한 사람이 또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차별화가 없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냥 반문재인만 하면 이긴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만약 이 상태로 예. 그냥 가면은 정권 교체는 힘들다 이래 봐서 제가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우리를 극으로 몰고 몰았는 게 좌파들이 몰 게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이 우리를 그래 몰았다고. 아하. 그러면은 이제는 돌이켜서 뭐 이준석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이 국민 대통합, 야권 대통합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부터 우리가 5년째 더 가는데 예.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또 아무 말 하지 말고 합쳐라.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뭘 잘못했고 또 대한민국을 어떤 길로 끌고 갈 건지 네.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이준석은 벌써 답을 줬어요. 그거는 뭐 중도 좌파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그쪽하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아무튼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나라를 살릴 거냐 말 거냐 또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하고 어떤 연대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은 지금같이 우리 공화당을 그런 식으로
탄압하고 예. 우리는 뭐 좌파 탄압이 아니고 우파의 국민의힘의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풀어야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네. 사실 제가 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 벌써 뭐 몇 년 전에 한참 뜨거웠을 때 제가 거기를 자주 출몰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 기자로 있을 때 바로 그 광화문 내거리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제가 27층, 26층 뭐 있겠습니다만 잘 보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집회를 하나라고 수시로 내려가서 우리 조원진 대표의 그 활약상을 제가 참 그때는 그 새가 어마어마했죠.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네.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노사모보다 더 강한 조직이 생겼다. 노사모보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 집회에서 막 들어오면은 그 당시에 좌파 언론들이 아마 그 자금 조사해라. 이런 논조로 기사도 내고 이랬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정청래 의원이 다복하더라고. 아니 뭐 조선배 자기들이 되게 경계했는데 아니 보수들이 대한애국당을 죽이더라. 그래서 요즘은 경계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참 따가운 거예요. 그때 목숨 걸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서슬 풀을 따입니까? 네. 그때 탄핵 그 촛불 전국을 가져가면서 우파 괴멸시킬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를 우파들이 괴멸시켜요. 어떤 뭐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들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험난하고 제가 대한애국당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거 독립군 같다 이래서 우리가 독립군 당시에보다 훨씬 더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지었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공화당 이름을 주셔서 우리 공화당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45만 당원에 네. 책임 당원만 6만인데 이 정도로 이제 한 번도 그 73년 정당사에 네. 민초들이 모여가 국가보조금 한 푼 없이 민초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당을 만든 것도 처음이고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자생 이제 스스로 생겨서 자립 단계까지는 끝났어요. 네. 이제 자강의 단계라는 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또 실질적인 적통 보수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혁명, 네. 그다음 정치인, 그다음 정당, 그다음 네. 정권을 표방하고 차별화를 국민의힘하고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강 단계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들어왔고 네. 다음 총선 전에는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 그래서 정당에서 유례 없이 매주 입당 현황을 최고위원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요. 우리는 매주 입당 현황을 예. 이번 주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군요. 입당이 몇 명 됐다. 이게 발표를 하는 투명하게 정당이 운영하시는군요. 그다음에 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니까 선관위의 모든 감사를 받습니다. 재정 문제 네. 또 한 분이라도 개인적으로 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또 그런 입장이라서 이제 민초 정당이면서 가장 깨끗한 정당이 하나 생겼다. 그다음에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인들 혹은 네. 정치학자나 학생들의 로망의 정당이 이런 정당이거든. 민초에 네. 의해서 만들어지고 민초에 대해서 운영되고 또 그 정당이 이제 교섭단체나 정권을 획득하는 그런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네. 우리 공화당이 지금 5년 차인데요. 네. 5년 차 동안 그 실험을 착실히 했고 그렇군요. 또 지금 이렇게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낼 수 있는 정당이 됐다. 예. 그래서 기존에 저는 이래 봐요. 51%에서 55% 많게 보면 60%까지의 보수 국민들은 계신다. 네. 정당이 있어서 보수 국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 국민들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들을 네. 탄핵 정국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이제 국민의힘이 한계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국민의힘은 하나로 가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오만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능력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네. 투쟁력도 없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도 정의당과 같은 이제 정통 보수 정당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서로 경쟁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네. 공천만 주면 다 되는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 구조를 깨자. 그래서 인재의 공급은 제가 밖에 나오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고 이번 지난주에도 우리 땅에 서울법대 출신 40대 두 분 변호사 그렇군요. 그다음에 30대 변호사 한번 세 분이 우리 당에 들어왔어요. 어허. 그걸 뭘로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옳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공화당은 이미 지도부가 30, 40대가 3분의 2예요. 네. 지도부 벌써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잘 모르는 우리가 네. 극우 정당이다. 극우 정당이라는 것은 폭력을 유발해야 된다. 우리는 경찰들한테 맨날 두드리 맞고 맨날 경찰 시세 지는 극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물 따라 이제 제가 이게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게 우리 정치혁명의 세 가지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인데 아무튼 이제 부패 정치인,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정치인, 네. 또 국방의 의무나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하지 마라. 그렇군요. 특히 보수 우파 정치인은 안 된다. 그게 이제 정치인을 그런 식으로 바꾸자는 거고 네. 이제 정당은 이제 기득권 양당 제도가 이제는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물 따라다니는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특히 야당. 지금 좌파들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건 야당이 이제는 민초로 민심으로 제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라. 그래서 민심의 신임을 네. 받아서 정당이 움직여야지 네.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식배되는 건데 지금은 위에만 놀잖아요. 밑에가 고통받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당의 개혁을 혁명적인 개혁을 하자. 그래서 민초들이 주인되는 정당. 그렇군요. 그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또 독재 정권과는 항상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네. 주호영 의원이 저하고 친구인데 문재인 정부도 전체 국가로 왔다고? 그 전체 국가는 파시즘인데, 그들하고 싸우지 않는 놈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영 보고, 야, 너 전체적 국가로 했는데 왜 안 싸우냐? 예. 바깥에 있는 우리 공화당 싸우는 공화당 보고는 극우라고 몰고, 너것도 안 싸우고, 그러면 국민들을 저항의식이 없게 만든데, 지금 헌법적 가치는요, 국민의 저항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저거가 막 탄압을 하고 독재를 해도 무서워하는 국민을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것을 준 동력은 정치인이고 정당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안 움직이니까 그 사람이 공천 젓는 구청장이 움직입니까? 그 사람이 공천 젓는 시의원, 구의원이 움직입니까? 네. 그래서 영남권도 투쟁력이 확 떨어져 본 거예요. 아. 이제는 이거를 깨야 된다. 이제는 네. 우파도 보수도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얘들이 태만하고 부패하고 오만하고 네. 투쟁 못하면은 그거에 상대 항상 이런 거예요. 너 국민의힘 너가 못하면은 이제 우리 공화당 찍을 거야? 이런 인식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야당은요. 한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우리당, 또 뭐 민노당, 뭐 이런 등등등 쫙 만들어 놓잖아요.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네. 그런데 그렇죠. 이쪽은 아니 1대5로 지금 싸움이 되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우리가 5년간 보셨잖아요. 5년간 투쟁도 보셨고 좋은 진도 봤고 네. 우리 공화당이 독선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초들이요. 바깥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아무튼 엄청난 압박을 넣고 있고 네. 우리 공화당을 좌파들은 눈에 가시로 보고 음해하고 있는데 네. 그거 덩달아서 우파라는 투쟁도 못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 우리를 욕해서 되겠어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예. 이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악법, 악행, 악습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네. 누가 끊을 수 있느냐? 그렇다 해가지고, 뭐, 표가 분열돼서, 저는 그렇다 보지 않습니다. 예. 지금,
경선 과정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선 과정 보고 이번에 경기도 국감 보면서 3년 전에 저하고 이재명하고 했던 국감을 한번 보라 그래요. 조원진이는 한 사람으로 이재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재명이 잘못한 게 있고, 그때 제가 모르겠는데, 요새 영화 나오는 조폭 영화하고 이재명 지사가 왜 그렇게 비슷하냐. 아수라 영화는 그때도 하셨군요. 그때 3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거 부분, 예를 들어서, 조폭, 이번에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네. 증언을 했죠? 증언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나오는, 이태호라는 사람이, 이태호 형님 가는 사람이, 네. 그게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책상에다 다리 올리고 있던 그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태호. 네네. 그러면 이재명이 뭐라 해요? 나는 시장실에 오면 사진 다 찍거든. 아니, 조폭두목이 책상에, 시장 책상에 다리 올리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국힘당이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어떻게 조폭두목이 오늘 얘기 나오는 이태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책상에 올리는 도대체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그거를 이재명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태호 안다. 그런데 나는 성남시장실에 오면 다, 사진 찍어준다. 아니, 성남시장실에 오면 전부 다 시장실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다리 올리고 사진 찍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야, 코미디. 저때 제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요새, 배우 스캔들이 있는데, 점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나하고 목욕탕 가면 다 해결될 텐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조폭 영화하고 당신 지금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그날 웃는 식으로, 기덕기덕 웃잖아요. 그래서 웃지 말라고,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야당 정치인은, 자기의 위협을 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투쟁. 아니, 나는 국민의힘이 이거야. 지금은 이재명이 지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 후보가 됐어. 집권 여당에.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지사, 당신이 여기가 어디, 민주당 정당대회냐고. 피켓 들고 그건 뭐 하는 짓이냐고. 네. 피켓 내리라고 말이야. 아하.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아니, 피감장이 피켓을 들고 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사장 처음 봤다고. 네. 그거를 통제 못하고 그것을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피감기관에, 감사받는 사람이, 돈 받은 놈이, 내가 그 얘기할게. 돈 받은 놈이 범인이고, 작물 나눈 자가 도둑이다. 제가 그랬어요. 돈 만든 놈이 범인이고, 작물 훔친 놈이 도둑이다. 이재명한테 직격탄 날려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참, 야당 좋아졌다. 제가 여당일 때도, 야당하고 싸울 때는 저래 싸웠어요. 네. 근데 지금 야당 돼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 당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아마 그거 감사 보고요. 네. 아마 우리가 왜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지? 그러면은 괜찮아요. 국민의힘 찍지 말고 조원진 찍으면 조원진이 대통령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조원진 찍으면 조원진이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원진을 찍을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조원진 찍으면은, 맞습니다. 조원진이 됩니다. 아이고, 물 좀 드시고, 여러분들, 우리 조원진 대표 아주 명쾌하죠. 그리고 또 얼마나 투쟁력도 좋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파 중에 강성 우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유일한 정통 우파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강성 우파, 또 듣기 편하시지 않겠지만, 극우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이렇게 한두 분 계시던데, 그거는, 아주 자신있게 아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길지 않게 말씀을 해 주시죠. 강성 우파, 또 정통우파, 극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극우는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우는 아무튼 파시즘, 폭력, 그렇습니다. 폭력. 그다음에
탄압, 뭐 이런 부분들의 명칭들이 극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로 주의자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탄압만 당하고 폭력만 당했지 우리 공화당이 폭력한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극우라는 표현은 좌파들이 세운 프레임에다가 국민의힘 덜 떨어진 국민의 탄핵 세력들이 우리한테 탄핵의 원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세운 프레임이 극우지. 예. 우리 공화당은 극우 정당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지금 60대 이상하고 60대 이하하고가 거의 반반이에요.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도부가 벌써 40대, 30대 지도부 형성이 돼가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그 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놓고 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네. 또 태극기 세력, 태극기 세력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네. 그렇게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우파조차도 국민의힘조차 특히 이준석이 같은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용을 너무 모른다. 그렇죠. 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이 굴종하고 야합하고 가가지고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울 때 우리는 뭘 주장했느냐? 아니 보수 우파 정당이면은 네. 우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북 강병 대통령 먼저 찾아뵙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런데 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가서 김종인 영감이 뭐 저한테는 선배님 되지만은 아무튼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때 네. 그런 역할을 했서는 본인 혼자 해야지 왜 비대위원장에 가가지고 꼴 앉아가지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냐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예. 그러면은 똑같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건국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벌어진다고. 아니 국민의힘이 우리 이제 보수 안 할게요 한다고. 네. 선거철 되면 보수고 선거철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중도 좌파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네. 보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시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한테 극우 프레임을 붙인다든지 혹은 우리한테 그렇게 틀딱 정당이다,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당신들이 용기 없고 당신들이 그렇게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찬양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찬양할 때 네. 우리 공화당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반독재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독재와의 싸움에서는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당대표니까 당연히 희생될 수밖에 없는데 또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는 강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강한 야당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원진의 일당 독재다, 1인 독재다 하는데 우리 공화당은요.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왜냐 무서우냐? 네. 이 당원들의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왜? 자기들의 당비에 의해서 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이 창당한 지가 8월 30일 네.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해서 2017년. 그래서 이제 5년 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군요. 네. 4주년 끝나고 5년. 네, 4주년. 네네. 창당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저는 당에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당에서 돈을 받는 게 한 푼도 없어요. 네. 왜? 그렇다고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제 돈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제 친구들도 다 아는데. 하는 건.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서울에 전세 얻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돈을 안 받냐. 우리 당원 중에는요. 네. 전 가지신 분들도 가진 만큼의 승리를 하지만은. 네. 파지 주어서 2,000원 당비 내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귀중한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당이 제대로 이 반석 위에 서려면은 네. 제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 해서 하는데 아니 일당 1인 독재하는 놈이 당에 돈 한 푼도 안 쓰고 맨날 검찰 조사나 받고 당원들 다칠까봐 맨날
걱정하고 우리 당원은 이제 공카가 열려가 있어서 언제라도 당에 대한 비판을 하도록 돼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뭐 친중 얘기는 요즘 하는데 친중하니까 이제는 제가 후보자잖아요. 친중하면 바로 고발하라 그랬어요. 우리 법률자원단에다가. 네. 왜냐면은 뭐 아니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장 강한 반중 노선을 걷고 있어요. 첫째는 중국 보안법 안 된다. 네. 홍콩에 대한 적용한 보안법. 그 다음에 홍콩 민주화 운동 찬성한다. 네. 대만 독립 찬성하고. 또 다음에 반중 블록.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런 반중 블록 형성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쿼드에, 방위체제 쿼드에 가입해야 된다. 제2쿼드에는 한국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네. 이렇게 시진핑 방안 절대 반대. 왜? 오려면은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그 전쟁에 개입했던 부분부터 사과해라.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 어느 정당에서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에 돈이 있고 뭐 회사가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아니고 네. 우리 변호인단이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니터링 들어갔어요. 얘기하면 바로 시스템이 이제 그 돼 있어요. 네. 딱 하면은 바로 고발 조치해라. 왜냐면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당에 대한 음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친중 얘기하는 사람들 좀 조심하세요. 진짜로. 지금부터는 법적 조치로 바로 들어간다. 아하. 근거 없이 지금 하는 얘기 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 없는 얘기를 저는 이래 봐요. 부동산 저항. 네. 저는 그 투쟁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투쟁해야 된다. 아하. 그다음에 그 세금 그 폭증. 네. 세금 폭증에 대한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유치원 3법에 대한 투쟁.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 폐지에 대한 투쟁. 그다음에 민노총의 악습에 대한 투쟁. 아하. 또 자영업자들의 이 내로남불식 그 방역 실패에 대한 투쟁. 네. 저는 각 분야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게 하나의 우파가 전체 언젠가는 뭉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웬만한 얘기들은 제가 다 참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쭉 몇 가지 나열을 하신 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도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하. 제가 부정선거 방지법, 선거법 예. 개정안을 제가 낸 사람이고 그렇군요. 20대 예. 때 네. 그때 핵심은 사전선거 폐지, 그다음에 그 투표소 개표, 네. 그리고 QR코드, 폐지, 그다음에 막대 코드로 해라. 아하.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하지 마라. 그리고 투명, 프랑스에서 쓰듯이 투명 투표함 써라. 네. 근데 아마 지금 민주당이 안 받을 거예요. 지금은 딱 하나. 네. 우선 그 투표소 개표부터 사전 투표부터 시작해서 본 투표를 다 투표소 개표를 해라. 이거는 선관위도 할 수 있어요. 아하. 이것만 하면은 부정선거의 90% 정도는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안 개정할 때요. 지금 부정선거 하는 분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할 때 국민의힘은 동의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겨우 6명 동의 받고 네. 바깥에 4명 동의 받아가지고 부정선거 개정안을 넣었어요. 선거법 개정안을. 네.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팀은. 우선 예.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전국 선거니까 투표소 개표 하나만 이번에 좀 잡아내자. 그러면 그 부정선거 문제에 의혹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아하. 투쟁을 하려면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 보고 뭐 부정선거 왜 안 도나 우리 공화당은요. 투쟁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의 문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100명 있잖아요. 그거를 움직여야 된다고. 네.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절대 안 돼. 이준석이는 뭐 부정선거 하는 사람은 뭐 어디 뭐 기생충 보듯이 맞습니다. 성충 예. 보듯이 보잖아요. 예.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하나의 국민의 목소리고 이것도 자유우파의 목소리면은 국민의힘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은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하면 절대 민주당이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투표소 개표. 투표지 이동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투표소 개표해서 봉에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
저 사전선거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투표소 개표를 해요. 개표해가지고 오늘 투표가 얼마 했고, 이런데 자, 봉해가지고 사인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공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놓으면은 선관위에서 경찰 입회하에 각 당 정당들이 와서 딱 봉해놓고 그냥 투표하는 날, 투표하는 날도 그 자리에서 네. 투표소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은 이제 감독하는 선관위원, 네. 그 다음에 경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근데 이걸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지금 부정선거 네.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저는 그 법을 개정안을 냈던 사람이고, 부정선거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하고 공청회를 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투표소 개표에 하나만 우선 대통령 선거 전에 얻어내야 된다. 네. 야당하고. 그건 이제 지금 앞으로 올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지난 그 4.15 총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제 황교안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도 네. 부정선거 활동에 가시는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 네.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관위를 행안위 있을 때 네. 이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서 직접 따졌던 화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허. 이거를 보시면은 네. 조원진이가 얼마나 이 공정선거에 대해서 특히 부정선거가 나올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네. 불락을 쳤는지 그것을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제대로 네.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죠. 예. 예, 오늘 대선 후배 듣는다 편이니까 마지막으로 왜 조원진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 공화당이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1시간 40분 가량 네. 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분들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살아있다. 좌파 독재 정권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무기력한 국민의힘 야당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번 대선이 국민이 살아있는 국민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자유를 주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5년 가까이 길거리에서 싸웠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지 저 개인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또 다음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 또 정책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참 오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인간 조원진 재발견으로 아주 명명을 할 정도로 상당한 또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지금까지 많은 그 가시밭길을 걸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제가 원희룡이라고 존칭을 안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원희룡은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렇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대학 동기니까 제가 편하게 원희룡 뭐 해도 되는 친구 관계니까요.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썩 친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인간 조원진의 재발견 2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 후보님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에 뭐 반의 반도 다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 여러분들 따뜻한 격려의 말씀 지켜봐 주시고요. 예, 저희 아시아 투데이 또 김동원 앵커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